나라가 뒤집히고 지방선거가 코앞인데 장동혁은 미국에서 인생샷 화보나 찍고 있으니까 벤스 부통령은 구경도 못하고 국무부 차관보 바지가랑이만 붙잡다 돌아온 저 처참한 꼴을 보십시오. 열리나 집 비운 가장이 돌아오면 반겨줄 가족이 있겠습니까? 당내에서조차 거취를 고민하라는 직격탄이 쏟아지는 이유, 이미 지방선거는 포기하고 미국으로 놀러갔다 온 것 아닙니까? 후보들은 현장에서 피눈물 흘리는데 혼자서 빈손 관광 즐기는 무능함의 극치. 장동혁의 안중에는 국민도 선거도 없습니다. 놀러갔다 온 대가는 비참한 퇴진뿐입니다. 장동혁이가 지금 아주 활약이 대단하거든요. 정말. 장동혁이가 열흘간의 미국 출장을 마치고 한국에 이제 돌아왔는데 관련한 이야기도 저희가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최고위를 제가 보고 왔는데 네. 확실히 푹 쉬다 오니까 표정이 여유가 있어요. 표정 여유 있고요. 웃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저는 좀 걱정은 돼요. 내용은 상당히 매국적으로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만나보겠습니다. 임명되지 않는 JYP 박진영 교수님 박수로 모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민심 있는 바로미터 이택수 리얼미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자, 국민의힘 내시경 이정주 CBS 기자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파트 기자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님, 리얼미터 기준으로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최고의 지지율이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저희 리얼미터 기존 최고치는 64.6%였는데 오늘 66.5% 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오. 이게 사실 이제 작년 7월이면 집권하자마자 이제 거의 첫 지지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만큼 혹은 그 이상 나온다는 거는 사실 그 전에 거의 없었던 일인데 네. 이재명 대통령이 기존에 뭐 갤럽, MBS 등에서 최고치를 찍은 이후에 지금 리얼미터에서도 계속 지금 지난 3월 말 4월 초에 이어서 최고치를 경신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초에 특히 강세를 나타냈는데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화요일 날 68%까지 찍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중동 4개국 원유 2억 7천만 배럴 도입 확정이 된 그러니까 강원식 비서실장이 가서 에너지 안보에 박차를 가했던 그게 지난주 수요일 날이었고요. 그다음에 코스피가 뭐 지난주에 6,100, 6,200 계속 경신을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초중반에는 강세를 보여서 68%까지 찍는 시간이었고요. 그다음에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국민의힘이 그 격차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 네 번째 페이지 보시면 3월 셋째 주부터 대략 5대3 분위기가 계속 유지가 되는 박스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이란 전쟁에서 그 외교적 대응을 잘 하고 있다. 그다음에 코스피가 회복 탄력성을 보이면서 계속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 인정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국민의힘은 3월 셋째 주부터 컷오프와 관련된 그러니까 공천 파동이 계속 이어지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게 크게 회복되지 못하고 그냥 30, 31 리얼미터가 그나마 높은 겁니다. 다른 데는 국민의힘이 뭐 한 25% 또 20% 선을 왔다 갔다 하고 너무 있습니다. 높아요. 네. 죄송합니다. 아니 그 미국 출장이 별로 이렇게 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세부적으로 보시면은 다섯 번째 페이지인데 어떻게 이렇게 나와? 네, 중도층에서 보라미터 아니야?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보층과 이 보수층은 양 극단에서 이제 결집을 했고 중도층을 보시면은 중도층. 네, 지표는 뭐 계속 비슷한 것 같은데 중도층에서 민주국힘 격차가 18에서 32%로 확대가 됐다. 다소 보수적인 매체인 디지털 타임스에서조차 이런 제목을 뽑은 거 봐서는 지금 국민의힘이 여전히 공천 과정에서 뺄셈의 정치를 하면서 좀 어려운 과정을 알겠습니다.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장동혁이가 이제 열흘간의 출장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원래 이제 그 17일에 귀국하려고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공항까지 갔어요. 근데 전화 한 통을 받았나 봐. 네. 높은 사람이 만나기로 했다고 해가지고 다시 또 비행기 타기 직전에 돌아갔어 미국으로. 짐까지 다 싸들고 싸고 갔는데. 아니 공항이었다니까. 진짜 웃기네. 누구래요? 그래가지고 미국 국무부 고위 인사를 만나기로 했다는 거야. 그래서 야 도대체 누굴까 너무너무 궁금했는데요. 드디어 사진 한 장이 공개가 됐어요. 사진 한 장. 한 장. 예, 그 사진 바로 요 사진인데요. 저 뒤통수. 누구야?
누군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왜냐면 언론도 지금 모르는데 장동혁이 혹시 공익제보자인가요? 저 사람이 미국 국무부의 네. 차관 보예요. 근데 차관보가 여러 명이야. 예. 그래서 누군지는 몰라. 서프라이즈 배우 아니에요? 아니, 차관보가 여러 명인데 네. 그 중에 이제 한 명이라는 거야. 뒤통수까지만 나왔어요. 아, 뒤통수. 밝힐 수가 없대요, 누군지. 뒤통수까지만. 누군지는 밝힐 수가 없어. 네. 뒤통수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후보군들이 좀 있어요. 저 후보가 뒤통수가 있어요, 또. 누구냐? 뭐 딜런 존슨 1번 후보, 네. 2번 후보 마이클 디손브리. 요거 경선 치러야 됩니다. 예. 둘 중에 누군가는 컷오프 시켜야 돼요. 예, 누군지 밝혀졌나요 혹시? 아니 뭐 찾을 수가 없어요. 예. 찾을 수가 없는데. 진짜 웃기네. 뒤통수. 요거까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성과를 많이 냈다면서 이제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네. 오늘. 네. 그래서 뭔가 한번 들어봤는데 제 관점에서는 나 미국에서 매국행위하고 돌아왔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제 귀에는 들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실지 짧게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이어폰 착용해 주시고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이란 전쟁으로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이스라엘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진위가 무엇인지 미국도 대한민국 대통령의 발언을 심각하게 보고 있음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로 한반도 평화를 이뤄가기 위한 한미 공조와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의견을 나눴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 문제와 최근 연이은 미사일 발사를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국면에 양국 정부 간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안보 협력조차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대해 많은 미국 측 인사들이 깊은 우려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과 미국 공화당이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필요한 역할을 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상, 협상 등 양국 경제의 미래가 걸린 문제들도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습니다. 미국 측은 최근 쿠팡 사태를 비롯한 우리 정부의 정책에 대해 반복적으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저는 야당 대표로서 국익이 걸린 경제 현안들을 챙기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야, 와, 미국 심하네. 가서 일단 대통령 씹고 쿠팡은 대한민국 국민들 정보가 유출된 사건인데 쿠팡 관련해 가지고 쿠팡 편들면서 대한민국 정부 씹고 그러고 돌아온 거예요. 대한민국 정부 씹고 돌아왔네, 진짜. 와, 나는 이건 너무 위험하게 보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게요. 네. 별 의미 없는 방미였고 별 의미 없는 정치적 행위를 했기 때문에 영향력이 없을 겁니다. 어떤 분이 외교 참사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참사는 큰 일을 꾸미다가 대형 사고를 쳐야 되는데 저분이 그럴 만한 급도 못 되고요. 네. 솔직히 국무부 차관보인지도 의심됩니다. 어디 상무부 차관보 만나면 아니, 그건 거짓말할 수 없겠죠. 뭐 그런 네. 생각도 들고 네. 이게 좀 속되게 표현하면은 미국 가서 저지레하고 왔다. 아. 예, 호삭질하고 왔다. 그래서 별 의미 있게 보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와, 쿠팡 얘기까지 진짜 진짜 쿠팡 레전드다. 진짜 이거는 정말 미치겠습니다. 예. 사람 너무 화가 나는데 이제 한국 돌아왔잖아요. 네. 한국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그 친한동계 네. 사격 금메달리스트 진종호 의원 있죠. 예. 네. 요거 당무감사 검토를 지시했다고. 오자마자. 야, 진짜 대단합니다. 요 정말 대단한 장동혁입니다. 아니, 네. 오늘 실제로 비공개 최고위에서 그 누군지는 안 밝혀졌는데 최고위원 한 명이 한동훈 도와주고 다니는 거 이거 해당 행위 아니냐라고 하니까 바로 당무감사 검토해봐라. 자, 요거 좀 배경을 잠깐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 이제 그 부산 북구갑 한동훈이 이제 무소속을 출마한다는 거잖아요. 네, 네. 민주당 같은 경우는 하정우 AI 수석의 출마를 또 간절히 바라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의힘은 아직 결정이 안 났어요. 네.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한동훈에게 호의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도 존재해. 네, 맞아요. 진종호처럼. 그리고 한동훈에게 뭐 한동훈하고 관계없이 아무튼 우리 국민의힘은 한동훈랑 관계없이 공천해야 된다. 저 사람 무소속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일단 한동훈에게
호의적인 의견을 내는 의원. 네. 그러니까 부산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들 가운데만 저희가 추려봤는데요. 네. 소개 한번 해주시죠. 일단 김도읍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에다가 부산북가 무공천 건의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곽규택 의원은 한동훈 복당시켜야 된다. 오. 그리고 정성국 의원은 무공천해야 된다 북갑에 오. 이런 의견을 내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또 이제 감사 대상에 올리는 거니까 개인적으로 또 한번 설레보고요. 네. 근데 나는 놀랬던 게 여기 주진우 이름이 없더라고. 주진우 그래서 좀 놀랬어요. 예. 그런데 주진우 공천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쪽에 주진우가 들어가 있어. 맞아요. 야. 자, 지금 공천 주장하는 의원이 김미애, 박수영, 서지영, 이현승, 정동만, 조승환, 주진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예. 자, 이거 이정주 기자가 나서 주셔야죠. 오늘 왔다 장보리가 아니라 왔다 장동혁. 장동혁 대표가 이제 왔죠. 유재화 변호사의 원픽 뉴스 돌아온 장 대표 조금 전에 왔고요. 오늘 새벽에 왔고 9시에 최고위도 주재를 했더라고요. 제가 영상 보고 왔는데 잘 만나고 왔고 뭐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왔고 그랬는데 지금 뭐 북한이 미사일 쏘고 이거 맞습니까 하면서 이제 또 대통령 비판하는 말 했고요. 지금 경쟁자예요. 11시부터 기자회견하고 있잖아요. 방미선거 하는 거.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제가 볼 때는 저희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이미 기사에 나온 거 외에 새롭게 뭔가 다른 그러니까 그 영혼까지 끌어서 다 사진 찍고 공개했는데 뭐 별게 더 있을까 싶긴 합니다만 예. 뭐 나온 얘기는 제가 또 내일 정리를 해서 드릴 거고요. 네. 어쨌든 돌연 이틀을 또 연기했잖아요. 그러면서 국무부에서 만나자는 요청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 랜디 파인 공화당 하원의원 한 명 면담을 했고 국무부의 차관보를 만났대요. 국무부 차관보. 네, 근데 이제 원래 계획했던 거에 비하면 조금 이제 만난 인사들의 중량감이 낮잖아요. 원래 부통령 만나러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차관도 아니고 차관보를 만났는데 또 그 차관보에 만난 사진을 이거 이제 사실은 일본 말이긴 한데 방송용어로 대마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어깨거리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보통은 투샷을 찍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 사람이 얼굴을 봐도 약간 누군지 사실은 뭐 크게 의미가 없는 상황이라 저렇게 찍은 건가? 하여튼 이례적인 구도긴 하죠, 저 사진이. 턱수염이 좀 많다는 거 정도 추정할 수 있고요. 추정할 수 있는 누군지 좀 궁금케 하는 저런 이제 차관보가 사진을 뭐 찍고 딜런 존슨 아니면 마이클 디손브리 뭐 두 사람 중에 한 명이라면서요. 맞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만나고 돌아왔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서는 지금 선거가 코앞인데 가장이 자리를 비우고 이게 말이 되는 거냐?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 거치부터 고민해라라고 직격했습니다. 네. 당내에서 불만이 꽤 나오는 것 같아요. 불만이 많고 네. 이제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야당 대표가 미국 가서 성과 만들기가 어렵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다 이제 불난데 기름을 끼얹은 게 그 화보 같은 사진들 때문에 네, 심지어 장 대표 입장에서는 손해요. 그 사진의 주인공은 장도혁 대표가 아니라 김민수 맞아. 최고위원. 네. 장도혁 대표는 초점도 좀 흐려져 있고.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당내 이제 뭐 의원들이 모여 있는 카톡방 단체 채팅방에서 유력 인사가 심지어 윤석열 정부 시절에 당 대표를 지냈던 분입니다. 그분이 이거 AI 합성물 아니냐 확인 좀 해달라고 할 정도로 의원들 사이에서 혀를 찼다는 후문이 있고요. 네. 심지어 이게 계속 조롱을 받다 보니까 어느 지경이냐면 이번에 아까 미 공화당 소속 랜디 파인 하원 의원이랑 미 국무부 차관보 만났다 그랬잖아요. 네. 사진 두 개가 이제 올라왔는데 네. 이게 동일인이 아니라는 그런 맞습니다. 소문도 있어요. 왜냐하면 양복 실루엣이 색깔도 약간, 같고 네. 턱수염도 비슷하고 이 안경 있는데 안경은 이게 살짝 이렇게 까맣게 지운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돌아다닐 정도로 우리 그 제1야당 장도혁 대표의 미국 이 방문 자체가 지금 희화화되는 그런 지경에 있어서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이게 뭔가 당내 사람들이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사람 아니냐. 그러다 더 웃기는 얘기는 네. 뒷모습 찍힌 사진은 사실 파주 영어 마을이다. 왜 그래요? 강수영 변호사님. 이미 그는 귀국한 상태였다. 국민 당 대표예요. 너무하지 마세요. 파주 영어. 운전서열 파리에 운전서열 파리에 네. 영어 마을 방문. 그러니까 파주 영어 마을이 웃길 일이 아니고 저 얘기가 진짜 있었어요.
사실은 아니겠지만 네. 진짜 저런 밈이 돌아다니고 저기가 있긴 있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장 대표가 지금 저희 관계에 브로커한테 당한 거다라는 소리까지 있었어요. 브로커는 어떤 그러니까 브로커? 중간에 이제 그 만남을 연결해 준다라고 했었던 그 분이 예. 이 중차대한 시기에 저분들을 지금 되게 중요한 분들이 간 거잖아요. 네네. 제1야당에서 음. 특히 최고위원도 갔고 의원도 갔고 그다음에 대표도 갔잖아요. 그러면 그냥 갈 수는 없으니까 뭔가 이제 그쪽에서 조율을 해줘야 돼요. 코드들이 그쵸, 그쵸. 있어가지고 누굴 만나고 이걸 해줘야 되는 건데 처음에 그들이 생각했던 거는 이렇게 엉망은 아니었다는 것이고 실제 이제 좀 이렇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고위직 사람하고 만나서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좀 욕하고 특히 이스라엘과 네. 관련해가지고 미국과 이제 같은 방향으로 안 가는 그 부분하고 선거 얘기를 조금 하려고 처음에 이제 갔었다. 그런데 그걸 조율해서 약속해서 누구누구를 만나서 이제 뭔가 성과가 나와줘야 됐잖아요. 그거를 기획을 하고 처음엔 갔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도 안 만나지게 됐고 실제 그런 약속을 정해놓고 간 것도 아니었다라고 한 얘기가 이제 뒤에 막 나오면서 중간에 있는 사람이 사실 능력도 없으면서 말만 좀 앞선 거네. 그래서 이제 예. 이 장도혁 대표 입장에서는 당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중간에 2박 4일 했다가 조금 더 이제 길게 해서 뭐라도 예. 좀 더 만들어 보려고 그 시간을 좀 늘렸는데 네. 결국 안 됐잖아요. 그래서 돌아오는데 마지막까지도 그 미련을 못 버려가지고 공항에서 정말 이번에는 된다 해가지고 날짜도 급히 변경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안된 거예요. 결국 또 이제 이렇게 됐다는 설이 있습니다. 네. 정확하지 않고 설. 내 설이 맞죠? 네, 저도 동의합니다. 네, 저도 이게 뭐 동의를 해요. 목사님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저도 그런 얘기가 좀 목사님 나왔죠. 들었어요. 네. 네. 아 저희 오늘 그 사전 토크 이거 진짜 안 중요한가? 아무튼 약간 맞으면 약간 화나는 것 같은 아까 그 사전 화나죠, 토크 때 화나죠. 했던 네, 얘기 네.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2,300만 원짜리 퍼스트 클래스 타고 오는 거 아니냐. 네. 근데 정확한 자리는 모르겠는데 그 현장에서 수속할 때 찍힌 사진이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좀 돌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보니까 이 바닥에 카페트에 퍼스트 클래스라고 깔려 있어서 그러니까 의전 서열이 높으니까 그냥 저 출구로 보내준 건지 아니면 진짜 퍼스트 클래스를 타서 저기로 온 건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이 사진이 지금 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어쨌든 욕을 많이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런 출장 다녀오면 출장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출장 다녀오면 출장에서 쓴 돈들 내역 같은 건 당연히 제출을 하게 돼 있죠. 그럼요. 아무리 지금 당 대표라도. 그럼요. 당 재정으로 네. 갔다 온 거라면 당연히 그 출장에서 쓰인 비용들이 적합하게 다 지출됐는지는 네. 공개하게 돼 있고 그걸 제대로 거기에 의문이 있으면 당무감사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2호선 당무감사위원장 유명한 분 아닙니까? 네. 이제 그분한테 당무감사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팔을 안으로 굽는 그 당무감사라는 거죠. 그것도 결과 네. 나올지 몰라요. 아무튼 자. 근데 이 상황에 네. 저 몰랐는데 최근에 송영길 대표가 미국 언론 갔잖아요. 인터뷰가 좀 뜸했잖아요. 네, 네, 네. 어디 가셨나 했더니 미국을 미국 갔다 갔었어요. 오셨더라고요. 네. 근데 갔다 와서 이거 내가 볼 때 장동영 보란 듯 올린 것 같아요. 내가 누구 만나고 왔는지를 이제 SNS에 쭉 오셨습니다. 내가 14일부터 21일까지 6박 8일 일정도 대략 비슷해요. 미국을 갔다 와서 누구누구 만났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 최측근으로 꼽혔던 그 CIA에서 코리아 미션 센터장 했던 사람이 있어요. 앤드류 김도 만났고 미하원의 15선 중진 브래드 셔먼 의원도 만났고 이분도 한반도 문제 굉장히 관심 많은 분이죠. 네. 또 국무부도 가고 상무부도 가고 백악관도 갔고 내가 현재 지금 트럼프의 최측근 털시 게버드 미국 국가정보국 국장 이 사람이 DNA 국장인데 그 CIA, FBI 다 산하에 두고 있고 최근에 우리 청문회 보면 이 사람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요 사람까지 나는 만나고 왔다. 미국 이렇게 올렸습니다. 국가정보국 DNI 국장도 만나고 왔다. 네. 훨씬 더 주요한 인사들, 힘 있는 인사들을 더 많이 보고 왔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네. 아, 근데 야당 예전에 이제 보통 그 약간 뭐 독재 국가 같은 데서 야당 대표가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 인권 선진국 가서 국회에서 뭐 연설하면서 우리나라 인권을 위해서 좀 도와주시죠. 이런 얘기 하는 것들은 야당 대표들이 이제 가서 한 번씩 했던 것 같은데 야당 대표인데 지금 미국 가서 뭘 하고 오신지는 뭘 하러 가셨는지도 잘 모르겠고 뭘 하고 오셨는지가 뭐 기자회견에서 밝히긴 하겠죠. 뭘 하고 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뭐 근데 뭐 보안이라던데. 그러니까 지금 기억에 남는 거는 네. 아까 퍼스트 클래스라든지 그다음에 뭐 뒷모습만 보이는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헬름가스 마시고 연설하는 듯한 영어 발음. 컨트리뷰션 뭐 이런 거. 왜 이렇게 조롱을 해요? 네, 개그를 해야지 지금 웃겨야 하니까 시청자분들이 듯한 듯한입니다. 듯한 그런 듯한 그런 건데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국익을 위해서 뭔가를 했다는 듯이 포장을 자꾸 하시지만 뭐 외교 한미의 동맹을 더 공고해야 되고 관세 협상이 문제가 있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가 있지만 결국에는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것은 무슨 외교 활동이 아니라 본인의 개인적 연대. 공화당 내부의 마가 세력 중에서도 굉장히 극단적인 쪽 거기하고 나하고 연을 터야 되고 연대가 돼야지만이 내가 향후에 뭐 당권을 지키는 데 있어서도 미국하고의 일부 세력과 공조가 있기 때문에 나는 계속해서 당권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국익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 수호하기 위해서는 나다. 뭐 그렇게 빌드업을 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선 행보가 아니라 대권 행보를 하고 왔다. 대권 그런 행보. 평가가 대권 많고요. 행보. 실제로 고성국 씨가 자기 유튜브 썸네일에 미국은 장동혁을 대권 주자로 주목하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게 미 대권인지 뭐 한국 대권인지 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선을 앞두고 본인의 어떤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갔다 오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안타까운 건 원래 만나고 무슨 막 민감한 얘기를 주고받아 그 발언이 적절했냐 아니냐 이게 국익에 도움이 돼 이런 좀 깊이 있는 논평이 나오는데 세 분은 지금 별로 논평에 대한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나온 게 뭐가 있어야 나온 게 되는데. 없어서. 있을 거예요. 저는 네. 믿습니다. 하지만 네. 보안이니까 어떻게 네. 평가할 수가 없네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기자회견 실시간으로 혹시 좀 정리되는 게 있으면 네. 이따 다시 말씀드리도록 아 원래 할게요. 기자회견 하면 속보로 막 자막들이 나오는데 그것도 안 나오네. 다만 국무부 관계자나 행정부 관계자들은 저희들이 현안 브리핑을 받음에 있어서 누구를 만났는지 그리고 직급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비공개를 전제로 저희들이 현안 브리핑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외교 관례상 이를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동영 장관처럼 외교 관례를 무시하고 아무 비밀이나 마음대로 공개하기 때문에 이런 미국과의 관계에 큰 문제가 생기고 외교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라인을 구축하는데 협약을 체결했다는 이야기는 저는 처음 듣습니다. 중요한 문제가 발생할 때 서로 긴밀하게 빠르게 소통하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자 문제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 협조를 통해서 적극 해결해 주겠다는 국무부 고위 관계자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외교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떤 협약을 맺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당 대표로서는 어떤 협약을 체결하거나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저는 인정하고 이번 방미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질문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선보다 방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선을 위해서 방미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대미 외교에 있어서 계속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